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1.1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0.41%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만 보면은 외국인하고 개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나홀로 한 8,700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기관이 이렇게 매도하는 건 선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 1조 정도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 1조를 때리면은 이걸 받아주는 게 보통 기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관이 선물을 한 1조 이상, 1조 가까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관은 이 선물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1조 사는 대신에 현물을 1조 정도를 보통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은 기관은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오늘처럼 선물을 이렇게 매도 때리면은 기관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을 매도 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8,700억 현물 매도 나왔던 게 대부분 다 이게 선물하고 관련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따라다니면서 현선물 간의 차익 거래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안전빵으로 어느 정도의 적은 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한쪽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하고 현물 반대 방향으로 베팅을 해서 수익은 줄이고 안전 마진을 높이는 겁니다. 좀 약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쫄보 베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현물은 한 1,000억 정도 샀는데 선물을 한 1조 정도 이렇게 매도하면서, 또 내일 목요일 되면은 또 위클리 옵션도 있고 선물 매도 친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일도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게 오전 중으로 좀 마무리되고 오후에 뭐 다시 반등을 시켜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선물 한 1조 정도 매도가 나오면은 일단은 현물로 따졌을 때는 한 1.5% 정도 마이너스 정도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빠지게 되면 지수가 또 꺾여서 한 2,900 초반대까지, 2,900 한 20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전 중에. 그래서 오후에 어떻게 또 뭐 선물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고 뭐 기관이 또 어떻게 방어를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희 나라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은 보통 외국인을 맞서 이렇게 방어하지 않는 게 뭐 거의 지금까지였죠. 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1차적인 공격 목표는 아마 오늘도 좋았던 메타버스나 뭐 NFT 게임 인원주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을 한번 좀 크게 꺾어야 된다고 하면은 많이 올랐던 거를 때려서 꺾는 게 가장 편하죠. 그래서 이런 유의 종목들이 꺾일 가능성이 좀 크다. 물론 이런 종목이 안 꺾이면은 또 시가총액 큰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꺾이겠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가 꺾이고, 이런 종목들은 또 개인의 힘으로 버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시장이 이렇게 크게 좀 꺾일 예상이 되면은 그동안 가장 셌던 업종이 꺾이는 게 보통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제가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 이제는 무섭다, 이제는 무섭다. 그게 그렇게 얘기한 게 지금 거의 뭐 한 일주일, 한 2주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안 그래도 뭐 하고 싶다면 모르는 종목을 뭐 매수해서 가보자. 그랬던 종목들도 다 올라갔죠, 이미. 뭐 들어오른 종목이라고 찍었던 맥스트도 오늘 뭐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다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한컴 MDS 뭐 좀 덜 올랐다고 했던 종목, 이노뎁 이런 종목들도 뭐 올라갔고, 알체라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도 이제 못 오른 종목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다 올랐고요. NFT도 마찬가지고, 게임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는 좀 꺾일 때가 돼 가는 것 같다. 이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고, 이제 더 이상 올릴 종목도 없고, 이게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게 테마가 ETF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느낌입니다. 종목이 올라가고, ETF 자금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자금이 커지고, 또 커진 자금을 보고 또 따라 들어온 개미가 또 ETF를 사고, 그 산 자금이 다시 또 종목으로 들어가고 또 상승하고, 이렇게 점점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선순환되는 느낌이 들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이쪽 사고 이쪽에 올라가고 또 사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패턴이 역으로 한번 딱 걸리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뭐 순간 무너지는 건 또 순간입니다. 반대작용이죠. 이제 누군가가 이제 고점이다 생각해서 좀 큰 금액 이상을 좀 팔기 시작하면은 이제 메타버스 끝났는갑다라는 그런 좀 심리가 작용하면은 현물 던지고 ETF 던지고 이러면 두 배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들고 있는 사람이 던지고 ETF 들고 있는 사람이 같이 던지면은 또 ETF를 팔게 되면 또 여기서도 ETF 자금도 다시 또 종목을 팔아야 되니까 곱하기 2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 그러면은 뭐 하루아침에 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은 일단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만 아프고 배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좀 이슈화 되는 게, 러시아하고 유럽과 이어주는 가스관, 제2 가스관이 뭐 또 뭐 승인 거절됐다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이렇게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면 유럽 쪽에 뭐 에너지, 그리고 겨울 에너지 대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원전주나 이런 것들도 가야 되고, 또 이재용 부회장 뭐 미국 가 있으면 또 거기에 또 시세 투자하기 때문에 또 반도체주들도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철강주들도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 뭐 건설 경기나 이런 걸 봐서 철강주들도 가야 되고, 이렇게 월요일 날 보면 철강주 가고 건설주 가고 그다음 반도체주들 갈 때, 그때가 좀 정상적으로 장이 또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또다시 화요일부터 뭐 게임, NFT, 메타버스로 오늘까지 또 덮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다시 정상화되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많이 오른 이런 종목들이 좀 꺾이면서 이쪽에 쏠려있던 그 매수세가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철강, 그리고 뭐 원전 이런 쪽 주들로 이렇게 옮겨가야지 좀 정상적인 뭐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면 시장이 오늘 뭐 하락이 훨씬 많았고요. 뭐 거의 업종도 거의 다 전 업종이 빠졌고, 뭐 일부 뭐 LIG 넥스원은 또 무슨 큰 계약이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코리아 서키트나 뭐 심텍 이런 종목들은 실적 좋다는 리포터들이 많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은 비트코인 관련주고요. 거의 이쪽도 코스피 쪽은 뭐 게임이나 이런 쪽이 좀 비중이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더 메타버스 비중도 좀 적고, 그래서 많이 빠지는, 좀 더 코스닥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이 훨씬 더 많은 장이었습니다. 하락이 900 종목, 상승이 480 종목. 보면 오락문화 이거 뭐 거의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죠.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텐츠. 오늘은 또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좋았습니다. 예전에 그 지리산 드라마 영향으로 많이 빠졌던 A스토리, 그때 큰 충격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뉴도 많이 급등했고 이렇게. 그리고 여전히 게임주 괜찮았고요. 오늘은 메타버스가 가장 강한 테마였습니다.
그 중에 뭐 맥스트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가가 컴퓨터도 이렇게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한가가 컴퓨터 상한가 가면서 같이 이렇게 뭐 한컴, MDS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끌어올렸다. 오늘 원전주들도 아침에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뭐 좋았던 이유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으로 건설 중단시켰던 원전 뭐 3, 4억인가 뭐 이렇게 다시 재건설 들어가겠다는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좀 잘 가다가 한전 기술은 끝까지 뭐 한 8%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두산중공업이나 뭐 나머지 종목들은 좀 올라가다가 두산중공업 한 1%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우리 기술도 좀 많이 빠져서 끝났고 일진파워는 그래도 뭐 한 1%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됐네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도 이렇게 원전이 등장을 하고 지금 또 유럽 에너지 또 뭐 대란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또 원전 관련해서 아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탈원전 포기하겠다고 했죠. 프랑스 총리가 그런 것도 있고 뭐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소형 원전을 뭐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브라질도 뭐 원전을 추가하겠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뭐 중국도 뭐 150기 뭐 원전을 추가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원전주들은 뭐 한 번에 이렇게 뭐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 꾸준히 좀 모아 나가야 될 종목이 아닌가, 업종이 아닌가. 좀 빠질 때마다 좀 사 모으고 좀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일부 또 정리하고 또 빠지면 사 모으고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도 이렇게 또 다시 봐야 되겠죠. 오늘도 뭐 일부 종목은 뭐 소폭 올랐습니다. SFA 반도체도 뭐 소폭 상승했고 고영도 약간 올랐고요. 네페스도 약간 올랐고 하나마이크로는 좀 많이 빠졌는 3일 연속 빠졌네요. 뭐 이 정도 가격 이제 슬슬 또 매수해야 되는 가격대까지 온 것 같습니다. DB하이텍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선물 매도가 한 1조 이상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장이 좀 많이 부러진다 이럴 때 그러면 아마 같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뭐 거래 없이 한 마이너스 한 3%, 뭐 4%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은 부담 없이 좀 줍줍을 해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아침에 좀 빠져 시작한다. 그리고 뭐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 뭐 2%나 3% 이렇게 올라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대기해야 됩니다. 그때 뭐 따라 붙으면은 순간 음봉 나오면서 또 손실을 키울 수 있으니까 상승해서 시작하면 일단 관망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크게 안 나오는데 하락해서 시작한다. 마이너스 한 3, 4%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은 줍줍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마찬가지고요. 원전주도 상승 시작이면은 일단은 관망. 그리고 마이너스 한 뭐 3%, 4%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도 줍줍 타이밍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이 빠지는 거는 일단은 놔두고요. 뭐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져도 일단은 관망. 많이 안 오른 종목들,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들은 많이 빠진다 이러면은 줍줍을 해야 되는 타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 뭐 덜 오른 종목을 찾으려고 하니까 뭐 거의 뭐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이비전이 그동안 그래도 좀 덜 올라서 한 이쯤에 있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요. 지금 이것도 이제 많이 올랐죠. 거의 전고점 가까이까지 왔죠. 그래서 물론 하이비전 시스템은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자율주행도 포함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좀 모멘텀 있는 종목이라서 뭐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뭐 편하게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한컴 MDS도 오늘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좀 부담스럽고요. 전고점 오늘 돌파했었고 이것도 한 요 정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였는데 한 이틀 연속 이렇게 좀 크게 오르고 나니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올랐습니다. 엔터주들도 오늘 좀 상승하면서 SM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JYP가 뭐 조금 뭐 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서 이것도 뭐 나왔지만 신고가고 YG 엔터가 조금 뭐 가격대로 보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가격이네요. YG가 69,000원. YG가 좀 괜찮아 보인다. 근데 YG는 YG 엔터보다는 YG 플러스가 조금 더 접근하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이게 YG 플러스 차트인데요. 이게 가격은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고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하지만 또 YG 플러스가 하는 업 자체가 YG 엔터에서 이렇게 좀 약간 알짜 사업만 좀 빼놓은 느낌, 음반 사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굿즈 사업도 YG 플러스가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 관련 있는 사업도 아마 YG 플러스가 주로 이렇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SM에 DOU가 있다면 YG에는 YG 플러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YG 엔터보다는 YG 플러스가 가격 위치는 좀 높지만 뭐 성장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YG 플러스가 낫지 않나. 그리고 하이브의 뭐 BTS 라인은 가수들의 음반도 뭐 YG에서 이렇게 YG 플러스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뭐 수익도 뭐 짭짤할 겁니다. 그 이제 하는 조건이 보니까 하이브 위버스 플랫폼으로 YG 엔터에 있는 소속 가수들이 이렇게 대거 들어가면서 이렇게 음반은 YG 플러스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가 조금 뭐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일단 뭐 엔터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맥스트도 한 요 정도에 있을 때는 좀 매력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이제는 좀 애매하죠. 알차라도 여기서는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알차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긴 합니다. 이노뎁도 뭐 요 정도 이렇게 박스 모양 있을 때 괜찮은데 이렇게 오늘 급등 나오고 나니까 또 뭔가 이렇게 더 올라갈 탄력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좀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가장 대장주라고 했던 덱스터하고 위주이익이 뭐 이거는 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 오늘도 28%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의 이게 뭐 분봉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일봉인데 개월수로 봐도 7월 달부터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4개월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나온 것만 따져도 한 달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거의 한 달 보름. 그러니까 뭐 일수로는 한 35일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은 이때가 뭐 14,000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이미 급등 시점부터도 300% 올랐네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급등이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 기업의 뭐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수익성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좀 어이없는 가격대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품의 징조고 이제 조만간 이제 끝물이 나온 징조가 아닌가. 보통 이렇게 업종이 뭐 급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불꽃과 함께 이제
꺾여버리거든요. 한번 꺾이면은 또 한번 꺾였다가 다시 또 반등 주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꺾이면 이제는 영원히 아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꺾이는 타이밍에 잘못 걸리면은 그냥 뭐 이 수익을 낸 사람이야 좀 견딜 수 있겠지만 뭐 중간에 어중간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수익 좀 난다고 좋아하다가 이렇게 한 번 꺾이는 순간에 이 수익 난 거 다 날아가고 손실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된다. 정말 뭐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소액으로 부담 없는 가격 정도만 해서 이렇게 매수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초록뱀도 뭐 여기 있을 때 그때 저희 이렇게 거래했었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갔죠. 2,000원대 막 거래했던 게 3,600, 3,900까지 찍었죠. 이런 것들도 말이 안 되는 가격대까지 왔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나 아까 얘기했던 철강, 뭐 건설 이런 종목들이 이 매수세를 받아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정상화되고 그때는 이제 좀 종목을 정말 이렇게 뭐 기업 이익이나 이런 걸 따져가면서 잘 골라야 되는 시점이 그때 오는 겁니다. 지금은 솔직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업을 픽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아무리 기업 이익이 좋고 해도 뭐 다 때려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당장 이렇게 뭐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 이렇게 눈에 자꾸 보이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본인 계좌에 있는 뭐 손실난 종목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단 기다리는 게 가장 계좌를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 좀 버티기 힘들다 이러면 좀 일부만 좀 매도해서 이런 쪽으로 잘 가는 종목 쪽으로 옮기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때도 못 사고 이때도 못 사고 못 사고 이렇게 견디다가 이제 요 딱 타면은 이제 꺾이는 게 보통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는 내려가겠다고 신호 주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내일도 뭐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진짜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이게 양치기 소년처럼 또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정말 이 수익을 같이 누렸던 분이 아니면은 이제 접근하는 것은 정말 도박이다. 제 시청자들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계속 뭐 저는 한 달 내내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계속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달 내내 올라가니까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다른 뭐 지금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잘 가길 기원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큰 수익 내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